사랑하고 축복하는 블레싱 재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진 강사입니다. 유성혜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벌써 라디오 조이가 9회차를 맞았네요. 네, 우리 블레싱 재팬이 이제 우리 그동안 김세진 선교사님이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딱 넘겨받으면서 네. 좀 본격적으로 코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착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9회차를 맞이하게 됐네요. 그렇네요. 네, 이제 김세진 선교사님의 SCB의 연결 바톤으로 우리 이제 보이는 라디오까지 이렇게 오픈하게 돼서 참 감사한 네,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덥죠? 그쵸. 요즘 또 한국은 장마이긴 한데 이게 막 비가 네.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정말 절정의 여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습하기도 하면서도 뜨겁고 뜨겁고 네. 또 매미 소리가 아주 그냥 장렬하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매미 소리가 많이 나야 여름 같고 맞아요. 또 약간 어렸을 때 캠프장 가고 같은 그 기분이 좀 드는 거 같아요. 맞아요. 소리가 주는 그 향수. 그렇지. 네. 그리고 여름 하면 7월, 8월은 일본 선교에 있어서 단기 선교 여행이 아주 피크. 그렇네요. 네, 제가 진짜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정말 여름에는 절대 일본 가기 싫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요? 네, 일본은 그럼 한국보다 더 더위를 많이 너무 느끼나요? 덥고 이제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하루 종일 바닷가에 서 있는 것 같아. 어우.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습해. 근데 또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는 좀 일본이 전기를 좀 아끼느라고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바깥에는 너무 더운데 또 실내만 들어가면 너무 추운 거예요.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감기 기운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일본은 에어컨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일본에 있었을 때 냉장고하고 에어컨이 동시에 망가진 적 있어요. 그랬는데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음식을 당장 상할 수도 네. 그러니까 냉장고로 샀는데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요. 거의 하루 종일 24시간 찜질방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근처에 무슨 뭐 우리나라 같이 은행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은행도 막 편안하게 막 가서 앉아있고 이럴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코미디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얼음 덩어리 가지고 머리 위에 얹혀서 어머. 가끔가다 냉장고 문 열고 더워서 집어 머리를 집어넣기도 했어. 어머.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 정말 그때는 너무 징글징글했답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일본의 더위가 그 정도였는 줄은 너무 몰랐네요. 덥고, 그러니까 이게 더운데 실내도 그리고 이제 일본 집이 시원한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뭐 에어컨 당연히 틀어야 되는데 요즘에 또 저희 집이 또 에어컨이 망가졌답니다. 이런 그 악몽이 다시 오진 않겠죠? 안 돼요. 네. 네, 다행히 여기는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라서 네. 조금은 상황이 낫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시작해 보실까요? 네. 네, 오늘도 저희 즐겁게 한번 힘차게 사랑으로 있다. 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마스토미 야스자이머 선교사님 이제 인물 소개가 있었는데요. 네. 네, 이제 특별히 이제 교육에 또 열정을 가지시고 정말 조선에서 교육 쪽으로 정말 많은 일을 이루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역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음. 먼저 마스토미 야스자이머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고베 신학교 입학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교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네.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전도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 교육이 먼저 우선이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본인이 신학교에 계시면서. 그래서 당장에 이제 우수한 그 조선인 학생 3명을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자신과 함께 고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한 거죠. 너무 귀하다. 네. 신학교네요. 네. 우리 신학교 같이 입학하게. 그렇죠.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도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생전에 정말 많은 조선인 장학생을 그 일본과 서울의 뭐 대학교 또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하도록 이끄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굉장히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그래서 그 마스토미는 이제 나중에는 이런 또 지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양 평화를 위해서도 조선의 참된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당시 사실 일본인의 생각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 파격적인 생각인데. 그렇죠. 그때는 네. 사실은 일본은 동양 평화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다 식민지화 그렇죠. 시켜서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스토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에서도 상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무슨 뭐 정부에서 주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각도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본 쪽에 그러니까 뭐 나쁜 역할을 우리나라에게 나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숙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교육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분의 성품이 좀 드러나는 어떤 조선인의 이런 증언들이 있네요. 어떤 증언들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안 네. 그래도 이것도 얘기해드리려 했는데 마스토미를 아는 어느 조선인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조선의 사람, 조선의 형제 자매라고 불렀지 조선인, 그러니까 그 당시 왜 조센징이 네. 조선 사람에 대한 비하의 발언이죠. 그렇죠. 네, 표현이죠. 네. 네네 그런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들은 마스토미가 일부러 조선의라는 이 의를 넣어 사용함으로써 정말 우리 조선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네. 맞아요. 사실, 말과 태도 자체가 이 사람이 우리를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나오는데 맞아요. 이거 자체가 참 이분의 그 인격이 참 드러나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만 보더라도 정말 인격적으로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하려고 애쓰셨는지도 보이고 그리고 정말 이 조선에 특히나 정말 독립이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 사람이 더욱 배워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처한 시대적 상황에서 조선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교육이겠구나. 너무 귀하다. 네, 교육을 통한 독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교육에 특별히 이렇게 마음을 쏟게 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까 얘기한 동양 평화를 위해서 조선 독립, 참된 독립이라는 표현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너무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된이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을까라고 할 때 이 독립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본이라든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제 우리가 독립의 길을 걸어갔을 텐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도 배우면서 교육이 되면서 제대로 된 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너무 공감합니다. 어떤 학교들을 또 이렇게 세웠네요. 네네. 네. 처음에는 네. 이제 초등 교육을 목표로 이제 고창에 사립 흥덕 학당을 설립을 했고요. 네. 이것이 초등 교육기관으로 좀 적당히 자리를 잡고 나서는 중등 교육을 목표로 네. 사립 오산 고등학당까지 설립을 하십니다. 오산고등학교가 또 유명하죠. 네네. 네. 그래서 이때 근데 마침 또 상황이 그 조선에는 이제 약 370만 명의 취학 연령 아동들이 있었지만 이제 서당을 포함해서 그 초등 교육기관에서는 약 18만 5천 명, 그러니까 전체 아동의 5%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아동들에 비해서 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학교를 세워야겠다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게 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학교를 보내기가 이제 꺼려지고 그렇죠. 보내고 싶어도 사실은 못 그렇죠. 보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또 마스토미가 알고 뭐 필기도구, 뭐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수업료까지 무상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군요. 네,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좋은 교육자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제 훌륭한 교육자네요. 그리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사실 지원을 하실 수 있었던 바탕은 원래 이제 농장 경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까지 조선에서 그 나라에서 힘을 쓰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필요한 부분 교육에서 또 필요한 그 자금들을 여기서 또 충당하시고 조달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셨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장 경영을 한국에 와서 경영을 하면서 교육 사업을 하고 그 농장 경영이 개인 사적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이제 교육에 쓰는 바탕으로서 이렇게 사용하신 거네요. 그렇죠. 너무나 정말 멋진 비즈니스 에지 미션이네요. 네, 딱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네네. 네, 정말. 네, 비즈니스 에지 미션. 네네. 네. 그리고 네.
나중에 이제 또 이 학교에 있어서 네. 또 이제 어떤 마스토미의 또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걸 또 하나 살펴보자면은 이제 나중에 이 오산고등학당을 이제 나중에 그 마스토미를 이어서 네. 이제 한국인 분이 학교의 교장이 되었어요. 양태승님이라는 분이군요. 네, 양태승 교장님 되시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교장 선생님께서는 기독교 신앙 정신을 계승해서 이 기본 교육 이념으로 정하고, 그리고 어쨌든 또 조선의 민족 독립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는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뭐 가가지고 막 다 뒤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 못하게 폐교 처리하거나. 하고 폐교 처리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학교가 어떤 그런 눈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이 설립을 했다는 거. 네, 마스토미가 설립을 하였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름은 사실은 이제 뭐 양태승님이 교장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설립자가 마스토미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인이 만든 일본의 학교다. 그렇죠. 그렇죠. 수 있는 거군요. 네. 네네. 그래서 일본 이제 관리들이나 경찰의 눈이 이 학교 내부까지는 미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마스토미 선생님께서는 정말 방파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후로도 마스토미 부부는 계속해서 이 신앙 정신을 기반으로 또 이제 이분들이 세우고 운영한 그 농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교회와 또 학교를 통해서 정말 한국인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겼습니다. 네. 너무 참 귀합니다. 네, 정말 저도 읽으면서 많이 네. 인상 깊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이후에는 네. 이제 아내분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일본에 좀 머무는 시간을 길게 가지셨는데, 네. 근데 이제 일본에 와서도 역시 조선인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식지를 않으셔서, 그랬구나. 네, 또 어떤 또 일들을 하셨는지 살펴보자면요. 네네. 먼저는 이제 일본에서 그 기독교 잡지도 발행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서의 연찬이라는 또 잡지도 발행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도쿄의 시나노 마치 교회의 네네. 장로로서 이제 또 목회와 또 그런 사역들을 지원 또 열심히 하셨고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조선의 학생들을 위해서 네. 일본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요. 네. 그 이제 마스토미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네. 그 고창고등보통학교 여기를 졸업한 네. 이제 졸업한 그 유학생들이 또 조선에 많이 일본에. 일본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특별히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인 김옥성 이제 조선인 학생이 있었는데 저번에 그 얘기했던 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옥성. 네,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네. 네, 막 저희가 아무래도 이 멘트는 워낙 감동적이어서 이따가 또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정말 네, 마스토미는 정말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분이 대체 왜 그렇게까지 감동적인 말을 하셨을까? 그 배경이 나오겠군요, 지금. 맞아요. 네네. 그걸 살펴보니까 네네. 일본에서 이제 김옥성께서 성님. 네, 김옥성님이 공부를 할 때 정말 물질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또 그리고 사실 조선인이 일본에 왔으니까 여러모로 뭐 신변 보증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신원보증. 네, 신원 보증. 네네. 그런 어떤 편의들을 굉장히 많이 봐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것은 마스토미 선교사님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고창고등 보통학교 출신 유학생분들을 초대를 해서 기도회를 열었대요.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정말 진짜. 선교사 그 자체이시지 네, 않나. 그러네요. 네. 그래서 참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김옥성 님도 네. 정말 마스토미 선생님 달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네. 이제 마스토미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조선으로 또 돌아오셨는데 네. 이제 이후에는 이제 1934년에 이제 생을 이제 거두시고 그때는 이제 시나노 마치 교회에 이제 이전에 장로로 계셨던 그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곧 한국에서는 고창고등 보통학교와 농장에서도 추도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참. 네. 그 여생이 참 귀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조금 그냥 인상 깊었던 것은 네. 또 이제 마스토미 선생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후에 네. 이제 남은 데로쿠 부인분께서는 1972년까지 한 30년 정도를 더 장수하시면서 오래 사셨네. 네, 일본 전통 시인으로 활약하셨다고 하네요. 그러시구나. 네네. 네. 그분이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맞아요. 마스토미가. 그러게요. 네. 저도 그래서 또 결혼을 앞둔 또 음. 마음으로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물론 이미 믿는 분이지만 어쨌든 그렇죠. 네. 또 좋은 현명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역할도 맞아요. 하죠. 엄마로서 참 네네.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네. 정말 마스토미 야스자이문 선교사님 이야기 읽으면서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또 저희 이 사랑으로 있다 이 책을 또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시면요.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략했거든요. 그 네.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또 책을 읽으시면서 구체적으로 더 아실 수 있고 이 사랑으로 있다 책에서 마음으로 있다라는 파트도 또 함께 넣어놔서 네. 이제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이제 선교사님 이야기를 읽고 네. 느낌을 또 나누어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특별히 토비아 선교회 대표이고 샬롬교회 사역 목사이신 김덕진 목사님께서는 네. 마스토미 야스자이몬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마스토미 야스자이몬은 이제 당시에도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양심 있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도운 이야기들은 많이 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조선인을 돕고 세우고 자립하도록 하는 일을 했던 일본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교육은 그만큼 이제 많은 부분에서 애를 쓰고 네 사실 노력을 지정도 기울여야 해야 되니까. 되고 지정도 그렇죠. 서포트 해야 되고 네. 그런 거니까요. 네,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 교육의 목표는 결국 이 조선인들의 자립. 그 자립이고 또 네. 건강한 독립이고 그렇죠. 할 수 있도록 네. 참된 독립을 시킬 수 있으려면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마저 나누어 주신 이야기는 정말 마스토미가 보여준 이 사랑의 결과는 정말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그 참혹한 압제의 대상이 된 그 조선 사람들이 그들의 그 원수인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우리도 그의 삶이 보여준 유산이 나누어지고 전해지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마음을 함께 또 이어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스토미 야스자에몬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네. 벌써 5번째 인물로 네. 아사카와 다쿠미 선교사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네네. 네, 이 선교사님께서는 조림 사업과 음. 백자로 불리는 그 조선시대의 도예. 이것도 문화사역. 그러게요. 네, 너무 정말 귀하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네네, 기대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이 도예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또 한번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교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인물 소개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짱과 기키타이, 시리타이. 하나짱은 일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아주 많답니다. 와우. 많으셔서 좋으시겠어요. 네. 근데 오늘따라 윤성 기사님 좀 멀게 느껴지는데 중간에 그렇군요. 처음 뉴 보는 페이스가 분이네. 나타나셨군요. 뉴비가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일본 이제 또 7, 8월이 한창 단기 선교도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단기 선교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한창 하면. 시즌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단기 선교 여행의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네. 웰컴. 환영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한번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싱 재팬에서 협력 간사로 섬기고 있는 이하랑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하랑 강사님. 네. 또 무슨 또 직업도 있으시죠? 네, 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우, 어제 네네. 방학식을 끝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게 됐네요. 네. 네, 정말 환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간사님을 모시고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일본 단기 선교 여행 이야기를 네. 또 마침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전에 이번에는 지금 언제 가세요? 네, 이번에는 네. 8월 5일부터 9일까지 지금 한 12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 그래서- 센다이로 갑니다. 아하, 마침 진짜 딱 맞는 우리가 또 게스트를 모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처음 단기 선교 여행을 간 건 중학교 때 저희 단체로 교회에서 중학생들을 데리고 그 엄청난 중학생들을 데리고 후쿠오카로 처음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네, 저는 그 이전에도 일본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후쿠오카를 가게 돼서 일본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그 다음 해랑 또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또 중학생들을 인솔 해서 후쿠오카를 한 번 더 갔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중학교 때부터 일본에 대해 관심이 많았군요. 네. 일본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사실 일본 드라마도 아니고 한국 드라마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던 배우분께서 이제 일본어 대사를 하시는 걸 보고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좀 특이한가요? 네. 너무 흥미롭네요. 네, 저 아는 우리 인턴 선교사 옛날에 네. 그 인턴 선교사는 키무라 타쿠야를 좋아해가지고 저도 키무라 타쿠야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케맨인가요? 옛날에 좋아하던 옛날 원빈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키무라 타쿠야 지금 말고 지금 정말 리즈 시절에. 네 리즈 시절에 키무라 타쿠야를 좋아해서 일본 선교사가 됐었어. 정말요? 이제 이번에는 또 한국의 배우가 일본어를 하는 걸 보고 야 참 하나님이 일본 선교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는 정말 그 방법은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러네요. 네, 너무 재밌다. 네, 굉장히 일상적이고 네. 곳곳에서 그냥. 그렇네요. 네. 네. 그 청소년 때 단기 선교로 같이 갔었군요. 네. 특별히 또 후쿠오카를 또 그렇게 한번 또 그 네. 다음에도 이어서 가게 되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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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또 가시게 되는데, 네. 이번에 또 어떻게 가시게 되는지, 네. 또 처음 그때 뭐 이전에 어쨌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경험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전에 중학교 때 제가 처음 갔던 그 단기 선교 여행은 정말 말 그대로 중학생들을 데리고 사실 현지 사역이나 봉사보다는 좀 선교사님을 선두로 후쿠오카의 이곳저곳 또 나가사키까지 이렇게 나가사키까지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 또한 조별로 나눠서 중학생들이 스스로 어느 역이나 어느 장소 모모치 해변 이런 데 가서 미션을 수행해 보는 거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단기 선교 뭐 나중에도 기회가 돼서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단기 선교 여행을 간 걸 비전 트립 간 거를 너무 이렇게 좀 미안해하지 말고 이렇게 문화 체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사실은 이제 좀 꼭 사역이 들어가야만 무언가 이렇게 왠지 미안해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그 문화를 경험하는 거, 그래서 그 나라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출발선이 될 때 진짜 선교를 제대로 선교의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중학교 때부터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까요. 인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 센다이를 가는데 또 작년에 네. 겨울에 처음으로 센다이 그리스도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또 리서치를 한번 다녀왔었어요. 선교 리서치. 네, 선교 네네. 리서치를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다운 교회랑 일정을 단기 선교 팀이랑 이제 일정을 같이 하면서 네. 이제 두 가지 좀 특별했던 경험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먼저 네. 첫 번째는 리후 교회, 일본 센다이 지역에 있는 리후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그때가 마침 딱 날짜가 겹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찬양 콘서트를 같이 들었던 것. 일본 분들이 모여서 꽤 많은 인원들이 모였었어요. 모여서 촛불을 들면서 같이 찬송가를 불렀던 경험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었어요. 좋았겠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혼자 센다이 땅밟기를 하다가 이제 오사키 하치만궁에서 좀 어떤 여성분하고 미스테리한 만남을 가졌어요. 미스테리한 만남이요? 네, 정말 미스테리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이제 어쩌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제 자신은 일본인이지만 자신의 안에 뭐 영국 그리고 일본, 이집트의 영이 거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신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준다. 저기를 봐라. 이제 저기만 딱 흔들리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 뒤에도 막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약간 뭐지? 네. 과대망상이나 망상에 좀 젖어 있는 분을 만나게 됐네. 조금 망상이나 이런 것들이죠. 네. 근데 이제 적당히 아이즈치 또 맞장구를 하면서 듣기는 했는데 이제 들으면서 생각했던 점이 그분의 어떤 신앙이나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네. 어쩌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을 때 이런 황당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우리가 약간 네. 기적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그런 좀 우리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공감이 어떤 성령 체험이랄까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군요. 네. 대단한 통찰력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선교나 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생각난 건데 저도 이제 제가 1996년에 처음 일본을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전에 있던 단체에서 왔는데 그때는 이제 잘 뭘 몰라가지고 우리도 막 땅밟기 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저는 오키나와만 안 가보고 거의 일본을 거의 다 횡단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뭐 지저스 마치라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어쨌든 우리 단기 선교팀 가면 길거리에서 뭐 워십 댄스 추고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워십 어쨌든 그때 한참 팔팔할 때라 워십 리더자였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또 한 댄스. 근데 그때 다 흰색 원피스를 다 입었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우리가 다 멋있었어, 우리 스스로가. 근데 지금 생각하고 그때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이상한 집단이. 약간. 그러면 길거리에서 우리는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 뭐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부르고 또 뭐 주께 경배드리사 막 이런 거 막 하는데 예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하얀 걸 입고 다 하니까 야 약간 좀 이상한 사이비 집단으로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팀이 예쁘게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았지. 그리고 그때 또 당해선교 팀에서 티셔츠를 다 막 지저스 러버스 유 막 이러면서 막 시뻘건 티셔츠, 그때 또 왜 시뻘건 티셔츠를 입었는지 몰라 그 팀. 원래 일본은 시뻘건색을 대놓고 하는 색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우리만의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그들의 복음을 전한다고 퍼포먼스 했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 라는 생각을, 물론 잘한 팀도 있어서 그거 보면서 우리 일요일날 교회 오면 콘서트도 하고 뭐 코리안 또 푸드 타임도 하니까 놀러오세요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많이 왔었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저는 제일 지향하는 건 길거리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기도하는 것까지 좋은데 막 방언 기도하. 그거는 우리는 몰라도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은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하면 쟤네들 이상한 소리 때문에 모여서 저래?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은혜로운 건 우리끼리 할 때. 외부에서 보고 넌 크리스천이 볼 때는 이 어떤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거. 진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제 간증이 돼버렸지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만난 분을 만나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 강사님 또 되게 통찰력 있고 민감하네요, 영적으로도. 저는 이제 뭐 능력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셔야 부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아직 남자친구 없습니다. 네, 사진 좀 저희가 사진 대빵으로 올리겠습니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네. 계속적으로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그래서 어떤 겸손이라고 하시니까 이제 또 교만했던 그런 기억이 바로 떠오르네요. 절묘하네요.
네, 사실 제가 굉장히 이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었어서 지금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만 이제 선교사님, 네,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면 이제 선교사님께 좀 뼈 있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께서 이제 이번 말고 다음에 또 지체들과도 함께 오게 되면 뭐 창고 박스 정리라든지 화단 가꾸기라든지 그런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너무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사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일본 선교가 공식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안 그래도 일본 선교가 없는데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러운 네.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뭐 선교사님께 그러면 이런 거 있는 거 말을 안 하고 사람을 모집해야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 드렸다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다가 혼이 났어요. 저희 그 교만함을 간파당해서 혼이 나서 또 이제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뭐 혼까지는 아니겠죠. 그냥 그쵸, 그렇게 그쵸. 하면 안 된다. 네. 솔직하게 말해야 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셨겠죠. 혼까지 내셨겠어. 단기 선교 온 사람한테. 너무 그러셨구나. 네, 뼈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 생각해요. 네. 와, 그러게요.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네. 하랑가스 이야기 들으면서 또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일본 단기 선교 또 여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풍성해지고 있네요. 네, 맞아요. 우리도 이제 요거 준비하면서도 용어에 대해서 막 단기 선교라고 표현하고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도 하고 혹은 뭐 비전 트립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단기 선교 여행이나 비전 트립이라고 해야지 단기 선교라고 하면 이건 단기 선교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러니까 선교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 정식으로 단기 선교사로 갈 것인가 장기 선교사로 갈 것인가 요렇게 할 때 단기 선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정말 최소한 1년은 가 있는 사람을 단기 선교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가는 일주일 혹은 뭐 길으면 한 달 갔다 오는 건 단기 선교 여행.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아까 얘기한 거 타스크냐 트립이냐 이제 근데 저는 반드시 사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화를 경험해봐야 알지. 그리고 그들하고 친구가 되어야 그들에 대해서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모른다니 그러면 내 친구한테 이 복음을 전해줘야지 하는 이 열망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쨌든 일본 교회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노령화 많이 돼 있어서 사실은 돕는 손길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보니 아까 선교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 정리라든지 페인팅이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뭐 워십 댄스도 좋고 또 뭐 코리안 푸드 나잇, 코리안 나잇 해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경험하는 것도 제일 좋지만 사실은 선교사님이 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같이 기도해주고 필요하면 전도지 돌려주고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거. 그러면서 코리안 나잇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요즘에 한류가 또 선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코리안 푸드 나잇 하면 한국 음식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말 하는 거 이거 재밌어 하니까 그런 걸로 나가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여행으로서는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는 안 가도 돼요. 약간 그냥 가볍게 가다가 이제 올 때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오는 거. 너무 비장한 마음으로 오면 저같이 헌신해버리게 되니까. 헌신해버리는 건가요? 그것도 너무 좋죠. 그래서 장기 선교사 중에 단기 선교 여행이라든지 혹은 단기 선교사로 갔다가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 되게 많죠. 거기서 시작을 그렇게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1년, 2년, 어학연수 하면서 장기 선교사로 가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 생각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네, 또 중요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단기 선교라고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단기 선교가 장기 선교 이전에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아주 짧으면 1년. 정말 짧으면 1년 이렇게
네, 기간 실제로 선교 훈련을 그렇게 받은 되는 사람 혹은 거기 가서 음. 선교사로 선교 훈련 받을 사람이 거예요. 가는 거지.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단기 선교 여행, 비전 트립 이렇게 그럼요. 가시는 거. 선교 여행. 용어를 명확하게 해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막 우리가 막 그 어떤 교회는 막 단기 선교 이제 물론 멤버들을 이렇게 뭐랄까 동기부여를 해주고 으쌰으쌰 해주려고는 하지만 너무 거기에 너무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다 막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 일상에서부터 그 땅까지. 네, 또 제가 조금 또 한 강의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네. 재빠르게 다음 질문을 한번 네.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런 경험들이 선교 여행 경험들이 앞으로 또 이제 일본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물어보고 싶어요. 네, 무엇보다 이제 계속 센다이 단기 선교를 올해도 하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이제 이슈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께서 다음에 내년에 구파발 교회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지체와 함께 오라고 하셔서 이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께서는 제 계획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셔서 또 결론적으로 3명 실제로 현지에 이제 가는 친구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둘이 현지에 가고요. 또 1명은 중보하는 지체까지 붙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중보 이렇게, 기도. 네, 보내는 중보. 선교사. 네. 그래서 이렇게 3명이서 매주 단기 선교 모임을 하면서 곧 다가올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하란 간사가 MG답다, MG다운 접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이것을 2명이지만 단기 선교 여행으로 컨셉을 잡아갔다는 거. 보통 이렇게 가는 건 그냥 여행으로 가지 단기 선교 여행 개념으로 사실 이렇게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도 어쨌든 단기 선교 여행이면 5명, 10명 정도의 한 그룹 정도는 지어서 간다고요. 근데 최소한으로 근데 이렇게 2명이 가고 1명을 또 중보기도자를 세우고 그러니까 진짜 스몰하지만 자기네들끼리 그 모든 과정을 잘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게 맞아요. 너무 예쁘네요. 야무지고. 야무지고 차고. 예쁘네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믿음까지 주세요. 너무 귀하네요. 또 어쨌든 원래 기존 교회에서는 일본 선교가 그동안 그게 공식적으로 없었다고 없으니까.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교회에서는 좀 아시나요? 가는지? 네, 생각보다 저희도 계속 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간다고 이제 헌금도 해주시고 네, 또 전도지 수량 만들 때 이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또 많이 물어봐 주시고 또 기도한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예쁘다. 네. 그럼 가서는 네. 무슨 일을 좀 하나요? 가서 계획이 뭐가 있나요? 일정을 좀 간단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정을 크게 이제 주요 일정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정교회 탐방, 두 번째로는 말씀 훈련, 세 번째는 이웃을 초대한 점심 식사,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 연습인데요. 일단 가정교회 탐방은 일본 그 미야기현 쪽에 오토모 목사님이라고 평신도 리더 분이신데 이제 거기 목사님에게 가정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 훈련은 또 선교사님들하고 일본어 성경 또는 다양한 교재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요. 이웃 초대 점심 식사 이게 사실 제일 기도가 되는 부분이에요. 주변에 이웃들 한 2-3분을 초대해서 또 식사를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싶은데 이제 선교사님께서도 초대에 응할지 잘 모르겠다 하셔서 많이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음을 그러네요. 열어주시게. 네네, 같이 기도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연습은 이제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 일본어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일본어 공부도 하는 그런 뭐 또 하고 전도도 하는 건가요?
전도도 아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가서 준비하고 거기까지 가서 있어요. 연습만 하면 되지. 그렇군요. 네, 일정을 들으니까 또 저도 같이 기대가 되네요. 덩달아서.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하랑 간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이제 어쨌든 그동안의 어떤 짧은 선교 여행 경험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센다이 또 선교 여행을 앞두시면서 생각하시는 어떤 유익이 있다면 나눠주시겠어요? 일단 단기 선교는 정말 전보다 단기 선교 여행은 전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과정부터 오로지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준비하다가 제가 스스로도 교만해져서 이제 저희의 의에 취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도 또 결국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유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네. 그 현지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단기 선교 유익이죠. 단기 네. 선교 여행의 유익이죠. 사실은 단기 선교 유익의 가장 큰 유익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땅에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한국에서 뉴스에 나오는 일본의 소식들이 먼 나라의 소식이 아니라 내 친구의 소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의 소식, 내 또 하늘나라 가족의 소식이 되다 보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문화를 경험하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전도하면서 막 이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그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원하시는 거 열심히 해드리는 것이 핵심. 가는 사람이 뭘 하겠다가 아니라 네. 제일 단기 선교 여행의 핵심은 현지 선교사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거.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해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현장에서 선교사님 위로해드리는 거. 그다음에 우리는 또 뭐냐면 그 일본의 문화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성도 가보고 뭐 또 문화의 거리도 가보고 전통적인 데도 가보고 또 일본 가정교회 이번에 뭐 이렇게 뭐 만약에 성도의 일본인들 가정교회를 가볼 수 있으면 또 가정교회보다는 가정을 가볼 수도 좋고 해서 어쨌든 경험해보는 것. 그래서 점점 경험해보면서 그럼 그 나라를 더 많이 알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단기 선교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이제 우리 하랑 간사님 얘기한 것처럼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선교사까지 갈 수도 있고 단기 선교사로도 할 수 있고 장로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시발점이 되고 또 하나는 다녀와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선교를 갔다 온 그 교회팀은 그냥 끝내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내면 그냥 한 70%만 한 거예요. 다녀와서 반드시 보고회를 가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1년 정도는 갔다 온 교회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제일 좋고 네네. 그래도 적어도 1년 정도 뭐 짧아도 6개월 정도는 그 교회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고 이 단기 선교 여행이 사실은 일회성이 되기보단 계속 좀 연결돼서 가는 게 좋긴 하죠. 네, 유지하는 것까지. 그렇게 가면 참 좋을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랑 선교사님, 어머. 제가 벌써 하랑 간사님을 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로 파송을 해버리셨네. 벌써 제가 우리 하랑 간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단기 선교 여행을 앞두고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기도 제목도 몇 가지 나눠주시면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센다이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나누었던 이웃 초대해서 식사하는 시간에 이웃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같이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뭐 또 전도지도 잘 준비돼서 네. 500장 정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원래 500장을 인쇄해서 가려고 했는데 천장. 네, 선교사님께서 원래는 1000장을 이제 인쇄해서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견적이 한 20만 원이 넘어서 이제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제 다른 파송교회에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같이 가는 친구가
좀 헌금으로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500장을 하기로 했는데 또 아까 나눈 것처럼 이제 저희 교회 성도분께서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결론적으로 천장을 해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네, 잘 또 그게 뿌려지고 기도가 잘 되어지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또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하나짜는 오늘도 또 이제 이하랑 간사님을 모시고 또 윤성혜 선교사님의 또 풍성한 설명과 함께 네. 일본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그러면 같이 이제 기도 합주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일본은 이제 정말 단기 선교의 시즌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갔던 단기 선교팀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나 봐요. 7, 8월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뭐 교회가 오히려 과잉 정도인데 지금 또 사실 엄청 덥잖아요. 일본이. 네. 너무 더워가지고 뭐 35도, 36도 어떤 선교사님은 후지산 밑에서 있던 분이 나고야로 이사 가셨는데 거의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더워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단기선교 여행팀이 정말 일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과 잘 협력하여서 좋은 단기선교 여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귀한 씨들이 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00여 명의 일본 선교사님들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들이 또 이번 한 7월, 8월에도 정말 여름 사역 잘 감당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하랑 간사님 이번에 가시는 또 그 강성광 김유영 선교사님 위해서 그 아까 기도 제목 나누신 것처럼 정말 그것들이 잘 씨가 뿌려져서 풍성하게 그 땅에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방글라데시가 공직 할당제라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벌써 174명이나 사망을 했더라고요. 근데 더 많이 사망자가 늘 것 같아요. 그리고 2,500여 명이 체포되기도 하고 막 인터넷도 차단되고 모든 집회가 막 금지되고 우리 옛날에 한참 데모했을 때 그 막 체류탄 터뜨리고 막 난리가 났겠지요. 이러면서 또 이 방글라데시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희생 없이 빨리 이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올 여름에 단기 선교 여행으로 떠나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또 이것을 받는 일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일본 교회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귀한 사랑으로 있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귀한 씨들이 잘 뿌려지고 또 합당한 사람들이 서로 만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이하랑 간사님 가시는 그 여행에 단기 선교 여행 일정 이후에도 8월 5일부터 9일까지에 안전하게 돌보시고 일정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1,500여 명의 한국 선교사님 몸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모든 이 문제들이 정말로 어서 빨리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또 건강한 민주화의 운동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7월달 저희가 8월달에 있을 또 우리 정기 모임 위에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도 세계를 품은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8월 정기 모임 날짜와 장소도 알려드릴 텐데요. 날짜는 이제 8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이고요. 장소는 노량진에 있는 CTS 빌딩 9층 KWMA 안쪽 세미나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히 매달마다 정기 모임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또 이제 블레싱 재팬은 계속해서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검색해 보시고 또 연락 주시면 단톡방 초대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블레싱 재팬 맞다네.